안녕하세요. 최승윤 작가입니다. 오늘은 미술품이 왜 가치를 지니고 있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것에 대해서 제가 여러 가지 측면에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겹쳐지는 얘기도 있고 조금 다른 얘기도 있을 겁니다. 특히 이전에 제가 AI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기도 했지만 사람들이 AI가 그린 작품이 있는데 인간의 그린 작품하고 그 가치에 대해서 또 이렇게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이야기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무튼 미술품의 가치에 대해서 논하기 전에 그 전에 가치라는 것은 어떻게 만들어지는가에 대해서부터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지구상에서 가치의 대명사라고 하면은 일단은 부동산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부동산이라는 거는 인간뿐만이 아니라 동물한테도 적용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지금까지 인류의 역사는 동물들하고 영역 다툼을 해왔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지금은 인류가 뭐 완전하게 거의 지구를 지배를 했다시피 할 수 있겠지만 불과 한 뭐 몇백 년 뭐 백년이 아니라 한 100년 전만 하더라도 산속에 있는 호랑이나 아니면은 산짐승, 들짐승들을 되게 무서워했었죠. 그러니까 사람이 살기 좋은 곳이랑 동물이 살기 좋은 곳이랑도 겹쳐지고, 그리고 인간도 그런 게 있지만 동물도 영역이라는 게 있잖아요. 자신의 영역에 침범을 하면은 공격을 하고 영역 밖으로 나가면은 신경을 쓰지 않는 그런 게 있기 때문에 부동산은 아주 뭐 근본적인 가치가 있다라고 할 수도 있겠습니다. 자, 하지만 우리가 지금 대한민국에서 가장 좋은 부동산이라고 하면은 강남 지역 땅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하지만 불과 70년대, 뭐 한 40년대, 50년 전으로 돌아가 보면은 강남 땅이 그냥 논밭이었고, 사실은 강북보다 홍수나 침수도 되게 잘 되는 사람이 살기 어려운 땅이었다고 하죠. 그래서 아무도 관심이 없었고 되게 저렴한 땅이었기 때문에 대규모로 신도시를 만드는 게 가능했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 이야기가 무슨 얘기냐면요. 결국 인간 사회에서 우리가 이야기하는 가치라는 거는 인간끼리의 가치를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동물의 가치와 인간의 가치는 되게 다르단 말이죠. 그래서 인간 사회의 가치는 결국에는 인간이 부여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혼동을 하는 게 그것에 가치가 있는 근거를 알고 싶어 하잖아요. 그래서 이게 뭐 어떻게 들어갔고, 뭐 미술 작가 같은 경우에도 이건 재료비가 얼마가 들어갔고 내 노동이 얼마가 들어갔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경우들이 간혹 있는데, 그거는 굉장히 사실은 잘못된 개념입니다. 왜냐하면 일반인들이 봤을 때는 뭐 미술 작가가 거기다 시간을 얼마를 들였던, 뭐 재료비를 얼마를 들였던 간에 그냥 너넨 하고 싶은 거 하는, 그냥 놀면서 하는 거잖아. 뭐 놀면서까지는 좀 그렇지만 그거는 그냥 작가들끼리만 그냥 어느 정도 얘기가 되는 거지, 이 작품의 가치를 따지는 데 있어서 굉장히 접근 방식이 지금 세상에 존재하는 가치의 접근 방식과 굉장히 다른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사람의 마음이 먼저고 사람의 욕망이 먼저고 그 다음에 그것을 재단하기 위해서 뭔가 근거가 없을까 하다 보니까 그 근거를 만들어냈다라고 하는 게 조금 더 맞겠습니다. 물론 굉장히 고도화된 사회에서는 그것들이 서로서로 근거가 이렇게 있기 때문에 굉장히 그게 고정되어 있는 그 근거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뭐 돈이라는 것도, 달러라는 게 기축통화기는 하지만 얼마 전에 많은 코인들이 폰지 사기로 해가지고 뭐 망하고 그런 코인들도 있잖아요. 근데 사실 구조 자체는 달러랑 똑같거든요. 단지 이 세상이 기축통화인데, 이 기축통화라는 거는 많은 사람들이 이 달러가 기축통화다라고 믿고 있기 때문에 기축통화인 겁니다. 자, 그리고 이 가치를 부여하는 사람들은요, 가치를 부여할 수 있는 권한과 권리가 있는 사람들에게 그게 있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면 지금 현재는 없지만 옛날엔 노예들이 있었어요. 노예들은 무언가의 가치를 부여를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 노예는 소유권을 지니고 있지 않고 본인이 소유를 당하는 그런, 어떻게 보면 뭐 물건과도 같은 존재이기 때문에, 자, 노예를 가질 수 있는 그 주인 계층들은 이 노예에 대해서 가치를 부여할 수 있어요. 뭐 얘는 일을 어떻게 하고 나이가 어떻고 뭐 혈통이 어떻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가치를 부여를 할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강아지들한테도 가치를 부여를 할 수가 있잖아요.
뭐 얘는 순혈이고 뭐 어떻게 됐고 뭐 어떤 하고 뭐 이런저런 걸 해가지고 강아지한테 가치를 부여를 한단 말이에요. 뭐 얘가 사냥을 더 잘하고 아니면은 뭐 몸이 크니까 고기가 더 많이 나오고 뭐 이런 걸로 사실 가치를 하는 게 아니라 인간들이 만들어낸 사실은 존재하지 않았었던 이게 순혈인가 아닌가 아니면은 사람들이 선호하는가 아닌가 아니면 또 희귀한가 희귀하지 않은가 뭐 이 강아지는 엄청나게 오래 살아요. 사실은 잡종이나 음, 그 뭐죠? 약간 보신탕용으로 만들어낸 그런 잡종 개들도 있더라고요. 걔네들이 몸집도 크고 되게 건강하고 오래 살고 그래요. 그런데 너무 순혈 혈통을 이어오다 보니까 병도 잘 생기고 어, 뭐 생명도 그렇게 길지 않은 강아지들이 오히려 훨씬 더 비싼 경우들이 많이 있죠. 인간이 갖고 싶은 거기다가 인간이 가치를 부여한 것에서 모든 것의 가치가 시작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제가 입은 이 옷이 있는데요. 이 옷은 제가 뭐 한 2만 원인가 주고 산 옷인데 이거는 뭐 제가 일단은 좀 오래 입기도 했고 뭐 누구한테 만 원에 팔려고 그래도 안 팔릴 거예요. 사실 누구한테 줘도 안 가질 겁니다. 근데 이 똑같은 옷을 만약에 BTS가 평소에 입었던 옷이다라고 하면은 경매 시장에 나갔을 때 만 원이 아니라 2만 원이 아니라 훨씬 더 비싼 가격에 팔릴 가능성이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 거기서 이거의 체성분을 아무리 분석을 하고 여기에 남아있는 뭐 DNA나 이런 것들을 아무리 분석을 한다고 하더라도 이게 BTS가 입은 옷과 가치가 다른 거는 없거든요. 단지 이거는 내가 좋아하고 선호하는 사람이 입어가지고 거기에다가 내가 가치를 부여를 한 거예요. 그리고 그게 그 가치를 부여한 사람들이 많은 거죠. 자, 그래서 가치라는 거는 공통된 생각을 하고 있는 집단으로 생성이 됩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고흐의 그림이 고흐가 살아 생전에는 가치가 거의 없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한 점에 1,000억 원 정도 할 정도로 가치를 지니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그림이 변했나요? 뭐 색이 약간 바래기는 했겠지만 그림 자체는 가만히 있었는데 뭐가 변했냐? 시대가 변했죠. 그 시대의 사람들과 지금의 시대의 사람들은 가치를 공유하지 않습니다. 다른 집단인 거예요. 자, 그리고 지금 같은 21세기에 살고 있다고 하더라도 어떤 나라에서는 가치가 있는 게 있고 어떤 나라에서는 가치가 없는 게 있습니다. 그 사회에서 그 공유하는 그 뭐라고 해야지 뭐 가치관에 따라서 그게 다른 거죠. 자, 제가 지금 쓰고 있는 컴퓨터의 CPU가 뭐 한 20만 원 정도 하는 CPU예요. 근데 이 CPU를 가지고 10년 전, 20년 전으로 돌아가면은 그 시대에 있었던 가장 좋은 CPU보다 제가 가지고 있는 CPU가 훨씬 더 성능이 좋습니다. 지금은 20만 원이면 살 수 있지만 그 당시의 기술로는 살 수가 없거든요. 자, 그리고 이거를 50년 전으로 가져간다고 하면은 어떻게 보면은 가치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거에 맞는 소켓 자체가 없으니까 기술력도 아예 없고. 근데 지금 있는 제가 가지고 있는 20만 원짜리 CPU를 50년 전으로 가져간다 하면은 전 세계에 있는 모든 기술과 돈을 모아도 이 CPU를 만들어낼 수가 없어요. 뭐 조 단위 이상의 가치를 지니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10년 후가 되었을 때 제가 가진 CPU는 어떻게 보면은 누구한테 줘도 안 가질 수도 있습니다. 저한테도 오래된 CPU를 가지고 있는 것들이 몇 개 있는데요. 그러니까 팔리지가 않으니까 그냥 가지고 있는 건데 그 당시엔 꽤 비싸게 주고 샀던 CPU임에도 지금은 사람들이 줘도 안 가져요. 근데 그 CPU도 다시 50년 전으로 가면은 굉장히 큰 가치를 지니고 있을 겁니다. 자, 무슨 얘기냐면은 이 CPU에 들어가 있는 엄청난 고급 기술과 하이 테크놀로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사람들이 그러니까 지금 시대 그리고 10년 후의 시대 아니면 50년 전의 시대에 따라서 가치를 부여하는 게 다르다라는 거예요. 자, 동시대라고 하더라도 어딘가 뭐 인도네시아나 어떤 나라에 뭐 인도였나 아무튼 사람들이 한 번도 이 문명을 접하지 못한 원시 부족이 산다 그래요. 그 원시 부족한테 제가 이 CPU를 가져가 보겠습니다. 그 원시 부족한테 이게 가치가 있을까요? 뭐 신기해가지고 이거를 뭐 돈 주고 살 수도 있겠지만 필요가 없겠죠. 근데 처음 보는 거고 이게 뭐에 쓰는 건지도 모르니까 뭐 이 사람이 사기치는 건지 뭔지도 모르고. 자, 똑같은 상황에서 만약에 좀비 세상이 됐다라고 해보겠습니다.
이 CPU가 누군가 가지고 있는 빵 한 조각보다 비쌀까요? 네, 사회 시스템이 다 멈춰버렸고 전기도 들어오지 않는 상황이에요. 이 CPU가 가지고 있는 테크놀로지나 기능은 그대로입니다. 하지만 사람들의 필요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커뮤니티에 따라서, 시대에 따라서, 그 시대의 가치관에 따라서 모든 것은 인간이 가치를 부여하기 때문에 있는 겁니다. 그 안에 어떤 기술과 어떤 성분, 어떤 게 들어있는지는 사실은 부가적인 문제라는 거예요. 자, 같은 맥락으로 우리가 AI가 이제 사람보다 그림을 잘 그리면 어떡하냐라고 고민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자, 미술품의 가치, 그것은 다른 모든 것의 가치와도 사실은 마찬가지인데요. 미술품의 가치는 잘 그리고 잘 그리지 않은 걸로 사실은 판단이 되지 않습니다. 자, 이것에 또 잘 그린다라는 게 무엇인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려면은 길기 때문에 제가 잘 그린다는 건 무엇인가에 대해서 영상을 이렇게 여러 가지 찍은 것들이 있어요. 한번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많은 옛날에 있었던 이런 유물이나 유품 이런 것들 중에서 그 소장자의 그 유명한 위인의 사인이 있고 없고가 굉장히 결정적인 경우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옛날에 유명했었던 뭐 락 가수나 이렇게 뭐 기타리스트가 가지고 있었던 기타인데, 이 기타가 그 기타리스트의 사인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가격이 수십 배, 수백 배가 차이가 날 수 있단 말이에요. 아니면 어떤 뭐 바이올린 명장이 만들어낸 바이올린이 있는데, 수백 년 전에 뭐 스트라우바리우스인가요? 아무튼 그런 명장이 만들어낸 바이올린이 있는데, 이 바이올린에 그 명장에 친필 사인이 있다라고 하면은 이게 뭐 100만 원도 안 하던 거에서 수십억 원이 갈 수도 있겠죠. 자, 그렇다고 하면은 누군가의 사인은 엄청난 가치를 지닐 수가 있을 거예요. 근데 어떤 AI가 이 사람의 사인을 연습을 많이 해가지고 실제로 똑같이 그려낼 수 있다라고 해봅시다. 컴퓨터로만 구현해내는 게 아니라 실제 기계와 접목해가지고 사인을 이렇게 쓸 수가 있다라고 해볼게요. 자, 그러면은 그 실존 인물이 쓴 사인과 AI가 쓴 사인이 동일한 가치를 지니고 있을까요? 보니까 뭐 굵기도 똑같고 이렇게 한 뭐 타이밍이나 여러 가지 보면은 보기에는 똑같이 생겼어요. 하지만 아까 얘기했었던 이 옷이 누가 입었느냐에 따라서 가격이 달라지듯이, 이게 누군가의 친필 사인인가 아니면 AI가 그린 것인가에 따라서 가격이 엄청나게 그러니까 그 가치가 엄청나게 차이가 납니다. 그러니까 애초에 AI가 그린 그림이 더 잘 그렸느냐 못 그렸느냐 자체는 어떤 것이 가치가 있느냐에 중점을 뒀었을 때 그 시작점부터가 다르다라는 이야기예요. 뭐 이완 선생님의 점이, 그 점을 AI가 연습해가지고 똑같이 그릴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똑같이 정말 다른 게 하나가 없다고 하더라도 이게 이완 작가가 그린 거랑 AI가 그린 거랑 여러분이라면은 어떤 거를 돈을 주고 사겠습니까? 똑같이 그리는 거는 사실 의미가 없어요. 아니면은 이 사람보다 더 잘 그리는 것도 별로 의미가 없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내가 이것에 가치가 있다 없다 판단하고 이해하는 것이랑도 상관이 없어요. 자, 현대 시대를 얘기를 하면은 좀 헷갈릴 수가 있으니까 내가 과거 시대로 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흐의 그림이 있는데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아무도 이 그림을 사려고 하지 않아요. 그래서 내가 거기다가 갑자기 뭐 1,000억 원, 100억 원을 주고 사면은 모르겠는데, 그 옆에 있는 사람한테 이 그림 나중에 대박 나는 그림이에요. 이 그림 지금 사면은 뭐 1억 배 넘게 오를 거예요. 지금 당장 사세요라고 하는데, 그 시대 그 옆에 있는 사람이 그거를 동의를 할까요? 내가 아무리 뭔가를 막 이렇게 하고 뭐 미래에서 왔는데 막 이렇다 이렇다 하더라도 그냥 사기꾼으로 생각하겠죠. 우리 시대에 있는 사람은 그 시대에 있는 사람을 이해하지 못하고, 그 시대에 있는 사람도 우리 시대 사람을 이해하지 못하면 서로 이해하지 못해요. 서로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끼리 가치가 어떻게 있는 것에 대해서 그거를 내가 품평하고 따지는 거는 별로 의미가 없습니다. 내가 물론 영향력을 끼쳐서 변화를 할 수 있다면 모르겠지만, 중요한 거는 내가 저기다가 가치가 있다 없다 생각을 하는 내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가치가 이미 있고 거래가 된다라는 것 자체가 중요한 거예요. 아까 지금 달러에 대해서 잠깐 이야기를 했지만 내가 달러가
가치가 있다 없다 생각을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미 세상에서 사람들이 다 달러를 쓰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해외 나가서 뭔가 물건을 사거나 하려면은 달러를 환전을 하고, 우리가 GDP라든가 여러 가지 경제 지표는 전부 다 달러로 환산을 해가지고 우리가 이야기를 하잖아요. 이미 그렇게 쓰고 있는데 나는 인정 못해 하더라도, 그러니까 나나 아니면은 내가 동의한 사람들끼리는 그렇게 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실제로 뭐 중국이라든가 여러 나라들은 그런 거를 하려고 하고 있죠. 뭐 지금까지도 계속 달러 패권에 이렇게 도전하려고 하고 있는데, 뭐 그러거나 말거나 어쨌든 전 세계에서는 사람들이 다 달러를 쓰고 있으니까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자, 한 200년 전으로 돌아가서 100년, 200년 전에는 전 세계의 기축통화가 파운드였죠. 영국의 파운드. 그 시대 사람들이랑 지금 사람들이랑 같이 교환이 안 됩니다. 그 시대 사람들은 달러보다 무조건 파운드로 달라고 할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나라는 개발도상국에서 중진국 그리고 선진국으로 발전을 해왔는데, 대표적으로 이 개발도상국이라든가 중진국에서는 이러한 무형의 가치에 대해서 잘 평가를 하거나 인정을 하지 않는 경향이 있어요. 왜냐면은 물론 나라의 그것에 따라 다르지만 관광업이 중심이 되는 데도 있고, 우리나라는 제조업 중심, 농업과 뭐 어업 중심의 국가에서 제조업 중심으로 됐다가 지금은 사실은 이제 고부가가치의 산업들로 발전을 해와서 이제는 약간 문화 강국이 됐잖아요. 근데 제조업 시대를 살아온 사람들에게는 인간보다 물건이 더 가치가 있습니다. 네, 불과 2, 30년 전만 하더라도 인간 갖다가 쓰는 거는 돈 조금 주면은 사람은 넘쳐나니까 그냥 갖다 쓸 수 있어요. 개발도상국 지금도 다른 데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보다 물건이 더 가치가 있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그렇지만 선진국으로 갈수록 물건이나 여타 다른 것보다 인간이 가장 가치를 지니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인간이 가치를 부여한 것에 대해서 존중을 하는 문화가 있을 수밖에 없어요. 예를 들어서 옛날에는 우리나라에 개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 개에 대해서 사람들이 높은 가치를 부여를 하지 않았어요. 뭐 남의 집 개가 죽거나 아니면은 뭐 배고프면 잡아먹을 수도 있고, 남의 집 개를 그냥 이렇게 훔쳐다가 잡아먹는다고 하더라도 별로 죄의식도 없었어요. 뭐 어때, 인간도 아니고 그냥 동물이잖아,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지금은 어떻게 보면은 반려동물이라고 하고 내가 이 개를 인정해 주지 않으면은 저 사람 자체를 무시하게 되거든요. 이 개를 무시하는 것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저 사람은 이 개의 가치를 부여를 했는데 내가 그 가치를 무시하는 꼴이 돼버리는 거예요. 근데 그 전의 세대에서는 네가 가치가 있던 말던 우리한테 그게 인간이 가치를 부여를 하는 게 뭐가 중요하냐. 우리처럼 이렇게 농업이나, 물론 농업이나 제조업 국가라고 해서 다 그런 거는 아니지만, 그렇지만 결과적으로 선진국이고, 그리고 문화가 좀 유구하고 오래되고, 그리고 사실은 그 나라의 상류층일수록 문화적인 가치 그리고 그런 것들을 더 중시해요. 예를 들어서 뭐 프랑스 같은 곳이니까 모나리자 같은 데를 안 팔고 있지, 어느 개발도상국이나 이런데 갑자기 모나리자가 그 나라 소유가 됐다 하면은 그거 그냥 몇천억에 팔 수 있는데 팔아가지고 지금 우리 빨리 가난한 사람들한테 밥이라도 좀 먹입시다, 이런 식으로 갈 가능성이 크거든요. 하지만 프랑스 정도 되는 나라에서는 모나리자를 가지고 박물관을 지어놓고 1년에 어마어마한 관광 소득을 올리고 있죠. 그런 식으로 하는 것이 훨씬 고부가 가치고, 어떻게 보면 더 쉬운 접근이에요. 문화라는 것에 기득권을 가지고 있으면은 사실은 돈 벌기가 굉장히 쉬운 측면이 많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가만히 있어도 그거 보러 전 세계에서 많은 사람들이 들어오거든요. 자, 어찌됐든 간에 오늘 이야기를 하는 미술품이라는 것이 왜 가치가 있느냐, 뭐 근거에 대해서도 얘기를 할 수가 있겠지만 그것까지 가면 길어서, 어찌됐든 간에 그래, 하나만 더 얘기를 하자면은, 자, 주식 같은 경우에도 이것의 적정 가치를 찾으려고 사람들이 얘기를 많이 하고 공부도 많이 해요. 근데 사실 적정 가치라는 게 있나요? 자, 만약에 어떠한 주식에 이것에 딱 적정 가치라는 것이 있다라고 해보겠습니다. 이것은 이 가격이 맞다. 그러면은 사람들은 만약에 20만 원짜리 주식이 있는데 19만 9천 원이라도 무조건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몰릴 거예요. 왜냐?
1,000원이라도 반드시 먹을 수가 있으니까. 고정된 가치가 있으니까요. 하지만 20만 원이 된 다음부터는 거래 자체가 일어나지가 않겠죠. 어떤 사람은 20만 원보다 더 올라갈 것이라고 생각해서 그거를 사는 거고, 어떤 사람들은 이제 떨어질 거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이거를 파는 거거든요. 가치라는 것이 서로 생각하는 가치가 차이가 있어야지 자본시장에서 거래가 됩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이것의 적정 가치는 이거야 라고 고정되어 있는 가치가 있다라고 하면은 자본시장의 거래 자체가 있을 수가 없어요. 자, 그래서 내가 이게 주식이 20만 원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럼 20만 원에 멈춰 있습니까? 어느 날 갑자기 보니까 이게 100만 원 가 있다가 어느 날 갑자기 보니까 이게 3만 원까지 가 있어요. 근데 그걸 평균을 내보니까 대충 20만 원 되기는 하는데, 그러면은 어느 가격에 사야지 적정 가격인가요? 재벌집 막내 아들에 나왔듯이 그 아마존 주식이 지금 시대에는 비싼 주식이지만 옛날에는 그냥 동전 가격밖에 안 됐었잖아요. 그렇다라고 하면은 시대에 따라서 그 주식의 가격은 다른 건데 어떤 것이 그 주식의 적정 가치냐라는 거죠. 결국에 적정 가치라는 거는 잡을 수 없는 신기루 같은 것인데, 어떤 게 적정 가치인지에 대해서 최대한 근거를 공부를 하고 근거를 붙이는 것에 어떻게 보면 더 가깝다라는 겁니다. 이것에 대해서 사람들이 가치를 부여를 하는 사람들의 그 심리가 우선이고, 그 다음에 이게 무슨 근거가 있는 것인가라는 거를 어떻게 보면 만들어 간다라고도 볼 수 있어요. 물론 그 근거들 자체로도 이렇게 돌아가기는 하지만 그렇게만 해가지고는 사실은 안 됩니다. 그래서 뭐 뉴턴 같은 경우에도 주식에 실패했고, 많은 천재적인 과학자들도 주식시장에 실패를 한 경우들이 많아요. 공부를 엄청나게 하고 분석을 하거든요. 근데 그 가치의 평가라는 거는 그런 공학적인 접근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 뭐죠? 바하였나 핸델이었나, 아무튼 그 음악가는 주식 투자에 엄청나게 성공을 했대요. 결국에는 그 근거와 가치를 따지는 천재 공학가보다 사람들의 심리를 읽는 예술가가 주식 투자를 더 잘한 거죠. 도대체 왜? 저 사람이 공부를 더 잘했나, 아니면은 그 머리가 더 좋았나? 그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적정 가치라는 것도 상황에 따라서, 시대에 따라서 다른 것이다. 우리의 원화의 가치가 지금 1260원 정도 되는 것 같은데요. 1450원까지도 갔었죠. 어쩔 때는 1000원 밑으로 내려간 적도 있어요. 가치가 움직이는 겁니다. 시대에 따라 달라지고. 어쩔 때는 2000원 갈 수도 있고, 미래 원화의 가치가 어떻게 갈지 알 수가 있나요? 적정 가치라는 거는 평균을 내거나 아니면은 이 정도면은 좋겠다, 이 정도면은 적정해 보인다 라는 거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물어봅니다. 이 그림의 적정 가격이 얼마인가요? 그리고 그림 보고서 이 그림에 대해서 맞춰보세요, 이런 얘기를 해요. 근데 제가 오늘 했었던 이야기들을 다 역산을 해보면은 사실은 그 이러한 자본주의에서 가치가 어떻게 측정되는가에 대해서 조금만 생각을 해본다면 사실 말도 안 되는 질문인 거죠. 왜냐하면 지금은 10만 원일 수도 있는데 50년 뒤에는 이게 50억 원이 될 수도 있잖아요. 반대로 지금은 10만 원에도 살 수 있겠지만 나중엔 빵원이 되고 그냥 줘도 안 가질 수도 있겠죠. 자, 지금은 우리가 뭔가 우리의 국보도 있고 보물도 있고 뭐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나중에 우리가 뭐 한민족이라는 것 자체가 없어져 버리게 되면은 그런 것도 그냥 뭐 줘도 안 가는 게 될 수도 있겠죠. 아니면은 옛날에는 있었다가 없어진 나라의 유물이라고 그래서 어딘가에서 이렇게 돌아다닐 수도 있겠지만, 한민족이 우리의 유물에 대해서 가치를 부여를 하지 않으면은 가치가 없어질 수도 있겠죠. 자,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유명해진 사람이 뭔가 뭐 사실 없었던 얘기나 그런 거 있잖아요. 일단 유명해져라, 뭐 똥을 싸도 사람들이 박수를 쳐줄 것이다라고 하는데, 자, 근데 유명해진다는 게 굉장히 어려운 겁니다. 모든 것의 가치는 인간에게서 나온다 그랬잖아요. 인간 세상에서는. 자, 금덩어리는 가치가 있나요? 다이아몬드는 가치가 있습니까? 그냥 인간들이 가치가 있자라고 했으니까 있는 거지. 동물들한테 금덩어리를 줘보세요. 네, 그걸 바나나랑 바꿔주겠습니까? 인간이라고 하더라도 좀비가 판치는 세상에서 금덩어리 줘봐야 그냥 사과 한 조각이 더 가치가 있겠죠. 가치는 인간에게서 나오기 때문에 어떤 사람이 인간들의 마음을 얻어서 유명해졌다, 이건 굉장히 어려운 일인 겁니다. 인간의 마음을 움직이는 것이 어마어마하게 어려운 일이에요.
이거를 모르기 때문에 이것의 가치를 모르기 때문에 야 TV 연예인들 나와 가지고 지들끼리 여행 가고 노는데 야 나도 여행 가서 놀면 재밌게 놀아. 저걸 왜 보고 앉았지? 그리고 저 사람들은 그냥 지들끼리 가서 놀고 밥 먹고 하는데 저 비싼 돈을 왜 받아? 저 가수는 나와서 노래 한두 곡 부르고 몇 천만 원, 몇 백만 원을 도대체 왜 가져가? 이게 뭐 말이 되는 세상이야? 라고 하는 거는 어, 인간의 마음을 얻고 인간의 가치를 부여한다라는 것이 이 세상의 모든 가치의 근본이라는 거를 사실은 간과하고 있는 겁니다. 자, 아무튼 오늘은 미술품이라는 것은 왜 가치를 지니고 있는가, 그리고 가치란 어디에서 오는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어떻게 보면 제가 미술품 자체에 대한 얘기는 잘 안 한 것 같은데요. 제가 항상 얘기하지만 이 자유 경제 체제의 가장 뭐랄까 민낯 가장 순수한 자유 경제 체제에 있는 것이 바로 미술품이에요. 순수하게 사람들의 욕망에 따라서 움직이는 것이기 때문에 미술 이야기가 아니라 사실은 이러한 경제 논리, 어떻게 인간들은 가치를 부여를 하는가에 대한 원초적인 문제를 이야기를 하면은 여러분들이 이해를 할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했습니다. 감사합니다.